마인드 스케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몇 자리의 숫자든 뭐든 너무나 쉽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안무를 풀려 해도 답을 얻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답을 모를 땐 너무 막막하지만, 시간이 지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되돌아보면 너무나 쉬운 답에 놀랄 때가 있어요. 비밀번호 같은 어려운 인생의 해답, 마인드 스케치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으로는 방탄소년단의 봄날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죠.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 마인드 연구소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 표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봄볕이 너무나 따뜻한데요. 네, 근데 너무 좀 좋아요. 졸리죠. 춘곤증일까요? 저만 일어나요? 네, 몸이 너무 나른한 것 같아요. 네. 유라 씨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이 반쯤 감겼어요. 네. 이 나른함을 좀 확 깨워줄 뭔가가 없을까요? 그쵸, 뭔가 필요합니다. 네. 두 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벌써 눈이 반짝거리시는데요. 네. 비타민 C가 활력에 제일 좋아요. 그쵸. 네, 제철 과일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딸기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스 감소, 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딸기 네.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문어인데요. 문어요. 네, 문어는 피로회복과 탁월한 효능을 가진 타우린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타우린이 간 해독 작용을 도와서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또 유라 씨가 관심을 가지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정말요? 네. 네. 문어가 정말 좋은 음식이네요. 네. 눈이 그리고, 번뜩 뜨시네요. 네. 이 밖에도 쑥이나 바나나도 봄철에 아주 좋은 음식이고요. 그렇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기는 마인드 스케치입니다. 나른한 봄 활기를 채워주는 음식으로 몸 건강 지키시고요. 또 마인드 스케치로 마음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종식입니다. 너무나 게으른 저를 고발합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서인지 게으른 건지 저도 이제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봄이라 더더욱 힘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수업을 받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 밥 먹으러 가는데, 뱃속에서 꼬르륵거려도 밥 먹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갈 때도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숱하게 탔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일은 물론 수업에 늦는 것이 허다합니다. 학기 중에 마쳐야 될 과제들은 제출 기한이 닥쳐서야 겨우 밤새서 마무리하고, 미리 계획하기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휴일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고 TV 앞에 누워 주말을 다 보냅니다. 이렇게 의욕도 없고 모든 게 귀찮은데 대학은 졸업할 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 만큼의 반도 못해서 벌써부터 학업에 지장이 생겨 답답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열정과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공부에 대한 목적 의식도 희미해져서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이런 생활이 지속적이다 보니 왜 사나 싶기도 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기분으로 살았던 게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사님,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받아본 사연 중에서
답답하네요. 요즘에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같아 보이기도 해요. 네, 진짜 삶의 의욕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좀 저까지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걱정됩니다. 마음의 열정을 막 가득 넣어드리고 싶은데 강사님 오늘 시원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스스로 나는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두 분이라 게으름 필 시간도 없을 것 같지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평소에 좀 바쁘니까 따로 일정이 없거나 이렇게 강연이 없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쉬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쉬다 보면 그 게으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쉬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렇게 그냥 이제 어영부영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쵸.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방바닥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특히나 삶이 치열할수록 그 휴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사연 주신 종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귀차니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차니즘이요. 네. 귀차니즘이란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를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공감 가는 문구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요. 시체놀이, 이불 밖은 위험해. 맞아요. 네, 이런 유행어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제 흔히 쓰고 있습니다. 두 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마치 젊은 세대의 문화처럼 고착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차니즘은 니트족이나 잉여족 같은 또 다른 신조어를 양산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즐겨하는 편이라 둘 다 아는 말인데 나온 지 꽤 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냥 일상 표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잉여족, 니트족을 하셨는데 잉여는 이제 물건에 쓰는 말 아닌가요? 네, 제가 승희 잘 씨를 모르겠어요. 위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니트족은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또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1990년대 영국 정부가 고안해낸 통계 용어지만 일본에선 일할 의욕을 상실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요. 또 잉여족은 경쟁에서 낙오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거나 또 쓸모없는 일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잉여라고 느끼나요? 라는 질문에 20대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 걱정은 되지만 공부, 또 일하기가 싫어서 라는 응답이 29.2%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물론 청년 시험난이 극심해진 탓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머무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심리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크군요. 근데 그러게요. 게으름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이렇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한 답변이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만약 입에 귀찮다를 달고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함께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지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귀찮다는 말로 자신이 불안을 극복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말은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또 종종 회피의 수단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매사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치고 일을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좀 손해 봐야 된다거나 뒷마무리가 항상 찜찜하더라고요. 마음을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 부족 같은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의지박약, 의지가 약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죠. 한마디로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게으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대의 적은 뇌의 작용이에요. 네. 게으를 수밖에 없도록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는데요. 이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뇌의 생존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생존 본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인간의 뇌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 유지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려고 할 때 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변화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꼭 시험에 통과할 거야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차피 떨어질 거 괜히 힘만 빼지 말자. 그리고요, 역시나 안 돼. 그냥 두자. 하고 도전을 멈추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는 불안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오르게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가 마음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등 전력으로 변화를 저지합니다. 이와 같은 뇌의 작용을 전문 용어로는 심리학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방해하는 게 결국 내 생명을 유지해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이?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항상성은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체온 유지 장치가 있어서 외부 기온에 관계없이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귀찮다는 말 속에서 나는 불안해요 라는 속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마는데요. 용기를 내려는 순간 귀찮다는 말로 의지를 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귀찮음을 이기려면 좀 뇌를 이겨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차니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는 것, 또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호기심을 갖고 또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을 겪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경험하고 압박과 두려움을 겪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나 좌절은 같이 가는 존재인 거죠. 특히나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귀차니즘의 대부분은 추구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에 가까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마치 허들을 넘듯 위기를 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삶에서 더 많은 성취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목표나 흥미,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칭찬 스티커나 마감 시간 때문에 학습을 하는 학생들보다는 더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높은 창의성을 보였습니다. 또 A 학점을 받아야지 라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F는 절대 받으면 안 돼 라며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목표인 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율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의무적인 일을 한다면 F는 절대 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배운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같은 목표 같지만 전혀 다른데요. 1등 해야지 막 이거와 꼴찌하면 안 돼. 이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게 당연해 보여요. 근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말도 있는데요. 결과를 떠나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라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딕 포스베리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가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등으로요? 등으로요? 그게 이상한가요? 전 다 그렇게 그렇게 넘는 넘지 거라고 않나요?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포스베리가 처음 시도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며 모두 그를 비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우승했고 지금은 유라 씨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딴 포스베리법, 즉 배면 뛰기법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베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법으로는 더 높이 뛸 수 없다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이전까지의 틀을 벗어버렸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나는 완벽하지 못하는 것, 발견해야 내가 가진 틀에서 또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에게 빠져나왔다고 바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통로와의 만남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바뀌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추진력을 줍니다. 새로운 일에 함께 도전할 동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가벼운 거라도 친구와 그날그날의 사소한 목표를 만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공유하고. 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뒤에서 밀어주면 시동이 걸리고 그대로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뒤에서 밀어서 차 시동을 걸 때 처음은 힘들어도 시동이 걸리고 나면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처음은 힘들겠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마음을 자주 움직여주세요. 네, 그래야 귀찮다는 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좀 탄력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장자크 루소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경계를 넘어설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일에는 불확실성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불편하고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에는 사람을 즐겁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속성이 녹아져 있는데요. 반대로 확실한 것은 위험 부담은 적어도 부담 너머의 일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나 또 성취했을 당시의 경험을 발판으로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귀차니즘을 귀찮아하세요. 귀차니즘을 귀찮아. 네. 네.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 불행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기에 예측할 수 없기에 흥미진진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탐험과 같습니다. 불안에서 오는 귀차니즘은 작은 생각의 변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또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뇌가 명령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뇌는 생각하고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먼저 움직이시고요.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행동하시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열정과 도전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라신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귀찮아할 때가 참 많은데 네. 이제 포스베리 선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고 틀을 벗어버려서 도전하고 교류하는 것. 예, 네네.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네. 네. 귀차니즘은 작은 생각의 변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마인드 테라피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주는 마인드 스케치 100회입니다. 네, 벌써 마인드 스케치가 100회를 맞았는데요. 마인드 스케치를 사용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마인드 스케치 게시판에 여러분의 소감과 응원글을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글을 꼭 남겨주실 때 이메일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 선정됐다는 네.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100회로 더욱더 알차게 찾아올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의 의미.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일 수 있고, 나에겐 아무 의미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쓸모없는 잣대를 버리고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인도의 아쉬위사 쉐티입니다. 아쉬위사 쉐티는 자신의 쓸모를 찾는 여정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강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가난, 시골, 여자아이. 인도 시골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책임져야 할 대상 또는 짐일 뿐이었고 요리나 청소, 육아할 때나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으로 담배를 말아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매일 10시간, 12시간 열심히 일을 하셨죠. 어느 날 아쉬위사 쉐티는 어머니의 담배 판매 장부에서 각 장마다 찍혀있는 어머니의 지장을 보았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이름을 쓸 줄 몰라 지장으로 대신했던 거죠.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름 쓰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주저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반대로 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손끝은 떨렸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아쉬위사 쉐티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느낌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3살 때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헬렌 켈러의 굽히지 않는 신념을 존경했고 그녀처럼 대학 학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 옆에서 담배를 말며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은 엄마의 인생과 다를까요? 대학은 가게 될까요? 고등학교부터 끝내거라. 조용히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그녀가 스스로 이해하길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꿈이 시골 여자아이에겐 너무나 큰 꿈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가족을 설득해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시골 대학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며 그녀는 인도의 전통인 강제 결혼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고심 끝에 마을과 2,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델리의 협력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그 지원서를 작성할 시간은 통학길 뿐이었지만
통학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대학 후배에게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숄 아래에 휴대폰을 숨기고 조용히 타이핑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거친 끝에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황당해하셨고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나 도시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해 97명의 수혜자들 가운데 오직 그녀만 시골 대학을 졸업했고 그녀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진 느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팀에 끼워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현실을 무턱대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부 위 어머니의 첫 서명, 도시의 뜨거운 공기, 50시간의 기차 여정 끝에 만난 자유. 이제야 자신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던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쓸모를 찾는 여정 속에서 말이죠. 협력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22살.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보리나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교육과 삶의 기술,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시골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교육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 가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에 참여한 카비 아라시라는 여학생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보리나무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자신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는 성을 지키며 경계하고 나팔로 적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수많은 적과 맞설 능력이 없더라도, 긴 전쟁에 지쳐 싸울 의지가 없더라도 파수꾼의 임무는 적이 나타났을 때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제때 불었다면 그 전쟁의 결과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내 이야기에 상대방이 마음에 힘을 얻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임무는 파수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만 해내면 됩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